자. 어쨌든 저기 비만 지문까진 잘 심화가 됐으니까 도덕적 분노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만약에 길을 걷고 있어. 근데 어떤 아저씨가 어떤 아줌마 핸드백을 낚아채서 도망을 가요. 어떻게 할 거야? 뛰어가서 관전한다고? 뛰어가서 잡을 사람 있나 혹시? 저요. 뛰어가서 잡는 이유가 뭐예요? 사례금 받. 사례금 받으려고. 지극히 자본주의적 사고. 김가원 씨. 나쁜 사람을 처단하겠다라는 이런 그런 도덕적 정의감이잖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례금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내가 가져가야겠다고. 아니,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우리 좀 윤리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사건에 개입해가지고 내가 그 피해자를 도와줬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그래봤자 뭐 사례금 몇만 원 이게 다일 거야. 근데 내가 위험하는 부담은 뭐가 있죠? 그치? 아니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 핸드백을 낚아쳐서 도망간 아저씨야. 이 사람이 정상일 확률은 별로 없겠죠? 내가 잡으면 이 사람 칼 꺼내서 나 찌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위험 부담을 하는 건 굉장히 큰데 반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건 거의 없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의감을 가지고 그 사건에 개입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거든. 도덕적 분노고 뒤에는 이거 볼 필요 없고. 보시면 도덕적 분노는 어떤 심리적인 도구입니다. 동기부여를 하는 motivate people to, 이거 motivate A2 부정사 이런 거 표시 안 할게요. 당연한 거니까. 그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자 동기부여하는 심리학적 도구다. 근데 even at the cost of or risk to themselves, even at 뭐에도 불구하고 비용 또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방금 그 사례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 그 아줌마 도와줬다가 이 아저씨한테 칼 맞을 수도 있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보장 안 해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을 처벌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이게 어떤 헌신 장치래요. 이거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콤마 있죠? 이게 동격 콤마거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는이 연결되고 얘가 명사고 얘가 명사에서 문장이 딱 끝날 거예요. 이 뒤에 문장이 오면 안 돼. 디바이스에 대해서 동격 명사를 전개했기 때문에 something에서 끝난 겁니다. something 다음에 오는 것들은 이 something에 대한 부가 설명이에요. 이게 무슨 설명인지 이해가 되시죠? something을 주어로 해서 문장이 열린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something 하고 끝나고 그 something에 대해서 관계사절로 부가 설명을 붙인 겁니다. That commits people to punishment. 사람들을 처벌에 헌신하게 하는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trying to punish someone can be dangerous. even though 이건 접속사죠. trying to punish, 이게 이렇게 동명사 주어일 거야. 누군가를 처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 위아래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똑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써놓은 거지. 위에 거는 그들 자신에 대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다. 밑에 거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그 처벌에 헌신하게 하는 무언가다. 뭐에도 불구하고 위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거 themselves 정도만 좀 체크해 두세요. 이거 제기대명사잖아. 제기대명사고, 요 제기대명사인 이유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기대명사가 무조건 문장의 주어랑 같을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목적어가 걸려있는 동사의 주어랑 같아야 되거든. 얘가 여기 걸려있는 거야. to punish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목적어 people이랑 얘가 동일인이면 themselves를 쓰는 겁니다. 얘랑 같은 게 아니라고. 대시랑 같은 게 아닙니다. 얘의 주어인 people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건 뭐 당연하게 당신들이 알만한 내용이니까. 자, 보시고 when we witness unjust harm, 우리가 어떤 부당한 피해를 목도하면 또는 관찰하면 whether someone committing interpersonal violence or obvious cheating. 요거는 우리 그 치팅 얘기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당신들이 수능 보러 갔어요. 유감이지. 수능을 딱 보고 있어. 근데 내 앞자리에서 명백히 부정행위를 하는 사람을 봤어. 어떻게 할 거예요? 신고할 거예요? 신고할 생각이 있는 사람. 앞자리에서 이 사람 막 그 컨닝 페이퍼 꺼내가지고 막 하고 있어. 신고한다? 신고 안 한다. 신고 안 해? 왜 신고 안 해 혹시? 왜 신고 안 해? 알바가 아니니까. 근데 한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걸 신고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요? 경쟁자 제거. 걔가 과연 경쟁자일까? 아니 뺏기면은 경쟁자겠죠. 잘 생각해봐. 같은 과목을 선택했다 치더라도
수능장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놈은 높은 확률로 인생에 큰 이게 없는 친구예요. 그냥 온 거야, 걔는. 어차피 나보다 높은 점수를 받을 확률은 없어, 얘는 거의. 물론 내 점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그렇다 가정을 해보자고. 자, 반면에 얘가 빠지면 분모에서 한 명 빠지죠. 그것 때문에 내 등급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치?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얘가 나보다 성적이 높을 가능성 거의 없어. 근데 얘가 부정행위를 나가면 분명히 모수는 1이 무조건 깎인단 말이야. 그럼 그것 때문에 정말 극단적으로 아주 희귀한 사례지만 내 등급이 그것 때문에 하나 떨어질 수도 있다, 분명히. 그럼 오히려 나한테 손해가 있는 거잖아. 사실 이득보다 손해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내가 쟤 신고하면 쟤는 내가 신고한 거 알지? 수능장에서 부정행위를 할 정도로 미친놈인데 날 칼로 찌르진 못할까? 찌를 수도 있잖아.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뒤에서 칼빵 놓을 수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시겠어요? 갑자기 안 하고 싶어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한대. 자, 왜 그런지 보자. 자, whether someone committing interpersonal violence. 자, 누군가가 어떤 개인적인 사람 대 사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또는 당연한 cheating, 당연한 부정행위를 하는 등 부당한 피해를 목격할 때 우리는 have embodied physical reaction, 우리는 어떤 내재한 신체적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whether절이 명사절은 아닌 것 같지? 얘가 들어간 자리를 보니까 명사절은 아니죠. 이거 부사절입니다. 부사절 접속사 whether이고 해석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whether 부사절. 웨더리 해석이 두 개잖아. 날씨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일단 웨더 하나 뭐가 있지? 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이 계시고, 또 하나 이걸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 부사절. 있잖아 하나, 이거 뭐뭐 이던 간에라는 말이 있죠. 뭐뭐 이던 간에. 명백히 저 whether, 내가 지금 삼각 괄호로 표시한 부분은 명사절 아니죠. 저거 명사절이 아니야. 그럼 이거 일단 부사절이 돼야 돼. 해석상으로는 이쪽일 겁니다. 뭐뭐이던 간에 누군가 어떤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던 간에 또는 명백한 부정행위를 하는 상황이던 간에 어떤 부당한 피해를 보며 우리는 개입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얘가 문장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지? 뭐가 생략되어 있죠? whether it is가 생략되어 있어요, 여기. whether it is. 요 harm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harm에 대해서 이게 뭐든 간에 저 harm이 someone committing interpersonal violence이던 간에 또는 obvious cheating을 committing 하는 간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절인데 아주 명백하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 생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가끔 이런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 해석만 잘 기억해 두시고 뭐이던 간에 어쨌든 우리 신체적인 반응을 보인다라고 합니다. 뭐 뒤에 있는 게 예시예요. 뭐 화나고 혈압 올라가고 심장 빠르게 뛰고 우리는 we thirst for retribution. 우리는 보복에 목마르다. 자, thirst for이 동사거든. 뭐뭐에 목마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동사로 잡고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보복에 목마르다. 쟤 나쁜 짓 했으니까 처벌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심지어 그게 나에게 어떤 개인적인 이득을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손해만 가져올 가능성이 크더라도 쟤가 부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쟤는 감옥 가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Outrage leads us to ignore the irrationality of risking our own safety.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비합리성을 무시하게 한대.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동격 오브예요. 그래서 이 앞뒤로 같은 말을 할 거야. 이 부분이 irrationality랑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우리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비합리성이에요. 이게 비합리성이다. 여기 보시면 자신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비합리성, 이 두 개가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동격 오브라 그래요. 동격 대시랑 똑같은 건데 뒤에 명사가 올 때 이걸 동격 오브라고 한다. 자, 우리 위험을 빠뜨리는 이 비합리성을 뭐 한대요? 무시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상황에 개입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람이었으면 거기 개입 안 하겠지. 아까 수능시험장 생각해봐. 얘 신고하면 그것 때문에 내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도 아주 작지만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크게는 당장 점심시간에 얘가 칼을 들고 날 찾아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상황인 거야. 그런 비합리성을
무시하도록 한다. 뭐가? 분노가. 너무 분노해서 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너무 분노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irrationality를 무시하게 된다. 뭐 하기 위해서? to punish someone.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요거 이해되시죠? 동격 of 앞뒤로 같은 말이라고 연결을 해야 돼. 그럼 괜찮을 겁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 There's rarely an immediate personal benefit for meting out punishment. meting out punishment. Rarely니까 일단 부정어죠. Immediate personal benefit이 없다라는 해석일 겁니다. 얘가 부정어니까. 근데 이거 부정어잖아. 이거 부정어 도치되면 어떻게 쓸까요? 이거 부정어 도치라 하라는 문제가 부정어 도치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저번에 하나 봤던 only if 분리돼 있던 거 있었지? 걔만큼 어려운 문제예요. 요 두 개가 가장 어려운 유형이거든? 도치를 시키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봐. 당신들이 알고 있는 부정어 도치 이겁니다. 부정어 쓰고 조동사, 주어, 본동사 이렇게 쓰는 게 부정어 도치였지. 이거 분리돼요? is를 조동사랑 본동사로 분리할 수 있어? I랑 S로 분리할 거야? 그럼 어떻게 분리할 거야 이거? 이거 분리가 안 돼요. 부정어 도치더라도 비동사면 분리할 수 없어. 그러면 이렇게 써야 돼요. 부정어가 앞으로 나올 거고 하고 나서 뒤에 이렇게 주어가 올 겁니다. 일형식 문장을 부정어 도치하면 저런 형태가 나와요. 유도부사가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뒤에 진짜 주어를 이끌게 된다. Rarely is there an immediate personal benefit. 이런 식으로 쓰라고 나올 텐데 이건 학교에서 정확히 이렇게 써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으면 아마 출제하진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부정어 도치 원리에 의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도치해야 됩니다. Rarely is there an immediate personal benefit. 뭐에 대해서? For meting out punishment. 어떤 그 처벌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개인적 이익은 없다. 아까 그 소매치기 한 사람 잡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개인적 이익은 없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아줌마가 혹시 나한테 사례금을 줄 수도 있다는데 안 줄 수도 있잖아. 반면에 칼 맞을 수도 있고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 내가 얘 부정행위 얘기한다 그래서 내가 얻는 이익은 없어요. 오히려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익은 없다. 자, 그리고 종종 there's real risk. 진짜 위협은 있다. 왜냐면 the person you're serving justice against. 여기 person you니까 명사 충돌했죠. 요 친구 묶어주시고 against까지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You are serving justice against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요 자리에 지금 비어있는 거겠지?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요 사이에 빠져있는 who 또는 that입니다. 제가 저거 O 이렇게 표시된 저 목적어 빈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네가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항해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거잖아. 얘가 잘못했으니까 얘를 세워두고 여기다가 돌을 던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항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얘가 뭐 할 수 있어요? Could lash out at you or get revenge. 너에게 반격할 수도 있고요. lash out이 반격하다요. 또는 get revenge. 복수를 할 수도 있어. 미래에. 칼 맞을 수도 있다고. 그 얘기요. 자, 그러나 powerful feeling of outrage. 어떤 그 분노감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동안 forget this unfavorable evaluation. 여기 unfavorable evaluation 한번 표시해 보시고 요거 해석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 불리한 평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불리한 평가. 불리한 평가? 이거 이익 형량했을 때 손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 내가 이 상황에 개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거를 이쪽에 두고 내가 이 상황에 개입했을 때 잃을 수 있는 걸 이쪽에 뒀을 때 저울은 항상 이렇게 기울게 돼 있어요. 이익 형량 원칙상 손해라고. 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해석해 보면 이익 형량 했을 때 손해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플러스는 거의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가 그 상황에 개입함으로써 내가 얻는 건 거의 없을 거다. 반면에 내 손해는 거의 명백하다. 이게
unfavorable evaluation입니다. 이익 경량했을 때 손해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 강력한 어떤 분노의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to forget 이렇게 목적보호죠. to forget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합니다. 이러한 이익 경량시 손해라는 사실을. 그 다음 두 번째 to get involved 이렇게 두 개가 목적보호예요. 네, 써드릴게요. 여기 얘가 목적어잖아. to forget이 OC1이고 get involved가 OC2예요. 개입되도록 한다. 어떤 상황에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멈춰보자. 저 get을 유사수동태라고 그럽니다. 이거 be가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리에 be가 이렇게 들어가도 얘는 같은 말이야. 유사수동태, 해석상 수동태랑 같은 말입니다. get을 이용해서 이런 표현들 쓰는 거 가끔 본 적 있죠? get이 be랑 똑같은 거예요. leads us to forget 잊어버리도록 한다. 그 다음 leads us to be involved, get involved, become involved 이런 표현인 거야. 개입되도록 한다. 어디에? in a situation, 상황에. 상황하고 나서 명사 충돌이 있으니까 일단 이 친구 이렇게 묶어주시고 we would be better off avoiding 여기까지 이렇게 싹 묶어주시고 여기 그럼 뭔가 빠져있잖아. 이거 where일까요? which일까요? 뭐 대시라고 하면 둘 다 되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의미가 없어지겠지? 관계부사예요? situation은 장소가 아니잖아. 약간 그 추상적 선행사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아니, 틀렸다고 뭘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내가 어제 똑같은 얘기 했거든. 이거에 관계부사 공부가 돼 있는 사람들만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어. 나머지는 아예 where이라는 걸 아예 생각조차 안 하거든. where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저 avoid 목적어 없잖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보이나? 이거 처음에 거의 안 보인다. 이렇게 봐야 돼. situation은 뒤에 where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95% 이상 경우에 이거 where이야. 그치? 자, 근데 얘를 where로 잡았을 때는 얘가 자동사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지금 해석상 그렇지 않지. 평가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자, 얘를 명사로 일단 잡아봐. 얘를 명사로 잡은 다음에 얘를 여기 목적어에 넣어보세요. 이거 해석되면 목관되고 해석 안 되면 관계부사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avoid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우린 몰라요. 둘 다 되기 때문에 필자가 어떤 식으로 썼는지 우린 절대 모른다. 그래서 푸는 방법은 일단 목관대로 간주를 하고 일단 넣어본다. 넣어봤을 때 말이 되면 이건 목관되고 넣어봤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관계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빠져있는 건 which 또는 that이고요. 판단하는 방법은 얘를 이 목적어 자리에 넣는다. better off avoiding 무엇을? 그 situation을. 그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에 개입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뭐 내신보다는 사실 그 당신들 나중에 수능 볼 때, 처음 보는 지문 볼 때 조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으면 일단 목적어로 잡아본다. 들어가면 개꿀이고 아니면 관계부사다. 이거 괜찮죠? 우리로 하여금 잠시 동안 이익 형량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하고 개입되게 한다. 어떤 상황에? 차라리 회피했으면 좋았을 상황에. 그리고 과학은 드러낸다. 뭘 드러내냐? How this feeling and forgetting is essential for maintaining a cooperative society. 이거 해석은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이 안에 뭔가 어법적으로 오류 하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상한 거 하나 있지. 그러니까 의주동 순서는 맞게 들어가 있는데 주어랑 동사의 수일치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주어가 this feeling and forgetting이잖아. 이만큼이잖아. 여기 원래 뭐가 와야 돼 그러면? R이잖아. R. 왜 이제요? 셀 수 없어서? 근데 불가산 명사랑 불가산 명사도 R로 처리하잖아 우리. Water and juice R 이렇게 얘기하잖아. 무슨 문제가 있을까? 답은 모릅니다. 필자가 이렇게 쓴 거야. 방법이 없어 이거는. 가끔 이런 거 본 적 있죠? 필자가 그냥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즈인 거고 이거는 아마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특정한 논리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this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집합으로 봤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는 이건 그냥 수특 지문에 잘못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어법적으로는 이건 오류가 있는 게 맞아요.
This feeling and forgetting 원래 are여야 되는데 뭐 그냥 is고 essential for maintaining a cooperative society. 이게 어떤 협력적인 사회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래. 왜 그렇죠? 자, 만약에 이런 본능이 없었으면 우리는 도덕적인 이슈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기서 칼을 맞고 죽고 있던 뭐 하던 간에 알 바 아님을 수전하게 될 거야. 그치? 누가 부정행위를 하고 소매치기를 하고 막 누가 막 사람을 때리고 있어 저기서 그냥 다 유감하고 지나갈 거라고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이 도덕적인 정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신고를 하고 개입을 하고 피해를 막아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넘어가시고 2번 보자. 자연 편향. 저런 is, are 같은 거는 조금 검수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뭐 나도 변형 문제 만들어 놓고 오류를 내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네 책이 왜 이상해요? 아 저런 맞아 그게 그렇게 벗겨질 때가 있더라. 뜯었대요 그거 한 번에 다 뜯어져 쭉. 자 자연 편향 볼 건데요. 자연 편향 간단합니다. 요거까지만 보면 어려운 거 다 끝나. 요게 그나마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 그 당신들이 한약을 신뢰해요? 양약을 신뢰해요? 한약을 신뢰하나요? 양약을 신뢰하나요? 아 양약을 신뢰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플 때 병원 먼저가 한의원 먼저가? 병원 먼저 가죠? 이 글의 필자는 그렇지 않은가 봐. 얘는 아프면 한의원부터 가고 약초부터 뜯는 사람인가 봐. 그래서 그런 투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난 그렇진 않아. 난 병원 안 가거든. 그 상남자는 병원 같은 거 가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는 구급차로 실려간 게 아니면 내 발로 병원을 간 일은 없어요. 알았어. 그냥 하자. 미안하다. 사실 갑니다. 여기서 요 단어 있잖아요. 요거 counterproductive instinct. 요게 왜 쓰였는지 마지막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안 알려줄 거거든. 이거 왜 counterproductive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마지막에 알려드리든지 아니면 혼자 생각할 수 있게 남겨둘게요. 자, 왜 인간은 비생산적인 본능을 가지는가? 비생산적인 본능, 역효과적인 본능을 가지는가? 자, 어떤 본능이죠? To favor, 선호하는 겁니다. 자연 상품을. 그리고 여기서 일반적으로 자연 상품을 선호한다라고 하면 뒤에 무슨 말이 올 거라고 기대해? 인공 상품에 비해서 자연 상품을 선호한다. 이런 말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 그 말이 없어요, 여기.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In the absence of knowledge. 요렇게 나와 있거든? 요렇게 묶일 거야. 안에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에 대해서 그 이점과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자연 상품을 선호하는 본능이 있다. 근데 왜 이런 역효과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연 상품과 인공 상품이 있을 때 인간은 자연 상품을 선호한대. 그 이유가 뭔가를 대놓고 물어보는 거고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필자가 왜 이거를 역효과적이라고 판단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답은 어디 있냐면 우리의 유전자에 있다. 저 lies 설마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없죠 이거? 누워있다라는 뜻이야. Our species through most of its evolutionary history 대부분의 진화 역사에서 우리의 종은 relied heavily upon 어디에 의존했죠? 경험에 의존했습니다. 우리의 종은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저 무엇을 판단하냐? 요 whether 명사절이죠. 이번엔 to judge의 목적어니까 명사절이야. Whether ingestion of something was beneficial or versus whether it was dangerous 라고 하시고 저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그냥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저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괄호만 만들어 놓으면 돼. 저 동그란 괄호는 그냥 다 갖다 버려도 된다. 우리의 종은 진화 역사적으로 경험에 의존해 왔어요. 판단하기 위해서 whether ingestion of something 무언가의 섭취가 이익이 되는지 또는 그것이 위험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경험에 의존해 왔다. 저 이 당연히 뭐겠어 그러면 ingestion of something을 그대로 it으로 받은 거겠지. 이거 문제 없지? 여기 있는 ingestion of something 이거 있죠? 무언가의 섭취예를 it이 그대로 그냥 받아준 겁니다. 뭐 가주어 진주어 이런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대놓고 지시사입니다. 무언가를 먹는 것이 이익이 되는가 또는 손해가 되는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경험에 의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친구가 특정한 식물을 먹었는데 얘가 죽었어. 그럼 난 웬만하면 그 식물을 안 먹으려고 하겠죠.
내 친구가 되게 이쁘고 뽀짝하게 생긴 버섯을 먹었는데 다음날 폭풍설사를 하더니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럼 경험적으로 우린 뭘 알아? 이 버섯은 아마 먹으면 안 될 거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잖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버섯은 먹어도 돼요. 근데 한 번밖에 못 먹는 버섯도 있단 말이야. 친구가 그걸 먹었는데 죽었으면 난 앞으로 그걸 안 먹을 거라고. 이게 경험에 의존해서 뭐가 위험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고. 자, 우리는 본능을 진화시켰어요. 뭐 하는 본능? To avoid plants. 식물을 회피하는 본능을 진화시켰습니다. That made us sick. 그리고 favored those. 요건 그러면 동사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 evolved랑 여기 있는 favored가 병렬이거든. 얘가 문법적으로는 병렬인데 해석상으로는 병렬이 아니에요. 해석상으로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식물을 회피하는 본성을 진화시켰어. 어떤 식물?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그럼 사실 이 뒷부분은 이 플랜츠에 대한 부가 설명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얘 지금 과거형 동사잖아요. 얘가 병렬일 수 있는 거는 made랑 evolved밖에 없어요. 근데 made랑 병렬이려면 식물이 뭔가를 선호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주어에 걸어야 됩니다. 저 앞에 있는 위에다 걸어야 돼. We evolved and favored예요. 그다음 요건 make A, B라는 오형식 구문이죠. A를 B한 상태로 만들다. 요거 make A, B 여기 있지? 우리를 아프게 만든 식물을 회피하는 본성을 진화시켰고요. 선호했습니다. Those that made us well.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식물들을 선호했다. 요 those는 당연히 plant랑 같은 말일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건 make A, B가 아닐 겁니다. 왜냐면 well은 형용사가 아니거든. well은 부사란 말이야 일반적으로. 요거는 that made us well. 저건 부사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 견해에 따라서 well을 형용사로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돼요. well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부사지만 가끔 형용사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있거든.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출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나는 출제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저 well이 요거야. 요게 형용사 즉 목적 보어인지 또는 그냥 부사인지는 한번 확인을 좀 해보세요. 이건 학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됩니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어떤 출제가 되고 그런 게 예상되지는 않아요. 적어가지고 뭘 어떻게 바꾸겠어. 근데 뭐 정확한 해석을 하고 싶다면 학교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맞다. 자, 그 다음에 treating unknowns with great caution. 모르는 것을 취급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provided a terrific survival. 우리 이 단어 본 적 있죠? 2학년 때? 이거 자꾸 당신들이 terrible이랑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반대의 의미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기억나지? 이거 훌륭한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와있지? 훌륭한이야, 훌륭한. terrible이랑 전혀 닮긴 했지. 솔직히 닮았어. 매우 닮았는데 조심하세요. terrific은 훌륭한이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것들을 주의 깊게 다루는 것은 훌륭한 생존 이점을 제공했다. 당연하겠죠. 모르는 건데 무조건 뜯어먹으면 이 친구는 높은 확률로 어떻게 돼? 죽어. 그럼 얘는 유전자를 퍼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선택상 조심히 하는 놈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자, 오늘날 우리는 trust, 신뢰합니다. 뭘 신뢰하죠? Products of nature, 자연 상품들이 are safe to consume. 해석은 되는데 이 문장이랑 논리적으로 연결돼요 지금? 완전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위에는 전통적으로 모르는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생존 이점을 제공했다라고 하다 갑자기 오늘날 우리는 자연 상품이 안전하다고 믿는다라는 말이 나와버렸어요. 뭔가가 빠져있지 않니 그럼 이 사이에? 뭐가 빠져있죠? 오늘날은 자연의 상품은 더 이상 미지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이 사이에 빠져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모르는 것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왔어. 그리고 그게 생존적으로 이점이 됐다. 근데 오늘날은 과학이 밝혀졌기 때문에 사이에 빠져있는 내용. 자, 자연 상품은 대체로 안전하다. 이게 현대사회에선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그냥 먹어도 된다라고 간주한다는 얘기야.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가 사이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연결이 될 거야, 두 문장이. 자, 괜찮죠?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자, 그러나 those pills coming off a pharmaceutical production line. 여기 those pills라고 돼 있고 뒤에 coming off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분사로 수식하거든? 얘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자연 상품의 반대말이에요. 자연 상품은 우리 안전하다고 믿어. 반면에 제약회사 생산 라인에서 오는 알약은 뭐라고 믿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다고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선조들은 자연 상품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조심을 했죠. 지금은 이제 이건 안전하다고 증명이 됐기 때문에 얘는 그냥 대충 먹고, 반면에 얘는 조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괜찮죠? 따라서 보시면 those pills coming off a pharmaceutical production line. 이 제약회사 생산 라인에서 오는 이 약들은 look nothing like 뭐랑 전혀 닮지 않았다요. 얘랑 전혀 닮지 않았다고. 자, 이제 진짜 함정이 있어요. 여기 what부터 it까지 일단 요렇게 큰 괄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저거 어떻게 분석할래? 이거 어떻게 분석해야 돼? 맞추는 사람 일찍 이제 구라를 합쳐가지고 안 믿을 것 같은데 저거 어떻게 분석할까요? 동사가 두 개 있단 말이야, 저 안에. 그러니까 저 안에 뭔가가 묶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관계대명사 절 안에 주어 동사 있는 거 뭐라 그러죠? 관계대명사 절 안에 새로운 주어 동사가 들어가 있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관계대명사의 삽입절이라고 그러죠. 이거 삽입절로 볼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자, 내가 색깔을 써볼 텐데 일단 한번 봐봐. 쓰지 말고 봐봐 한번. 이게 하나의 문장이지. 얘가 하나의 문장이야. 이 전체 문장의 동사가 얘예요. 다음 safe to eat. 일단 요렇게 처리를 한다면, 자,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요? 이만큼 얘가 주어가 돼야 되지. 이거 되나? 이렇게 볼 수 있나? 명사절 안에 명사절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명사절의 주어 자리가 하나의 문장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보는 견해에 따르면, 자, 이만큼이 what our instincts tell us 부분까지 하나가 문장이고, 이 전체가 주어고 얘를 주어, 얘를 동사, 얘를 보어로 해서 문장 구성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게 첫 번째 견해. 자, 두 번째 견해는 이거 그냥 편의상 내가 똑같이 써드릴게, 밑에다가. 당신들 안 써도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필기해도 돼요, 이거는. 자, 이렇게 똑같은 문장이 있을 때, 자, 두 번째 견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사이에 이만큼을 삽입절로 보는 거야. 그러면 얘가 주어, 동사, 보어라고 묶일 거고, 얘가 우리의 본능들이 말하기에 안전한 것이라고 해서 해석이 되겠죠. 위에 걸로 봐도 되고 밑에 걸로 봐도 돼요. 당신들이 더 납득되는 쪽으로 필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둘 다 문법적인 성질은 동일하거든. 한쪽으로만 생각을 해보고 나는 위에 게 조금 더 납득이 된다, 나는 밑에 게 조금 더 납득이 된다 하는 쪽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문법적으로는 동일한 게 저 what이 앞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를 물어보게 될 거야. 근데 그렇게 보면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이만큼이 간접 의문이기 때문에 의, 주, 동 형태가 나온 거고,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얘가 의, 주, 제가 의, 주, 의문사면서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뒤에 동사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으로 보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학생들이 관계대명사의 삽입절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걸 좀 어려워해.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위쪽으로 아마 납득을 할 것 같은데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혹시? 괜찮아요. 넘어가 되지?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들은 뭐랑 전혀 안 닮았어? 우리의 본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뭐라고 안전하다고 말해주는 거랑 전혀 안 닮았어요. 자, 그럼 이 하얀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거 전체가 뭐예요? 이게 자연상품이에요. 이 전체가 얘가 내추럴 프로덕트야. 사실 해석상으로는 이게 훨씬 중요하겠죠. 자연상품과
이 알약은 안 닮았다. 방금 직전 문장에서 뭐라 그랬죠? 이제 자연 상품은 그냥 안전한 걸로 간주가 된다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근데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인공약은 안 닮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we are expected to consume them. 우리는 그들을 섭취하도록 기대된다. expect A2 부정사의 수동태.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취급한다.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just as 마치 모처럼 우리의 선조들이 regarded a new plant. 우리 선조들이 새로운 식물 봤을 때 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약들을 조심스럽게 다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선조들한테는 약이 없었잖아. 얘네는 아는 식물과 모르는 식물로 나눠져 있어서 세상이 지금은 식물과 인공 제품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우리가 아는 거고 이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들은 우리가 모르는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멈추고 저거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왜 counterproductive였어요? 약이 효과가 좋아요? 식물이 효과가 좋아요? 약이 효과가 좋지? 근데 우리 본능은 약에 대한 회피 기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게 비생산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ounterproductive예요. 아니 생각해봐. 그 암 같은 거 걸렸을 때 바로 병원 안 가고 괜히 산 돌아다니면서 민간요법이다 해서 이런 양말을 다 어떻게 냈어요? 스티브 잡스 어떻게 냈어? 죽었잖아. 민간요법 하면 죽어요 사람이. 물론 이거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현대의학에 의존하지 않고 이런 민간요법 의존하면 죽는다고. 근데 우리 본능은 뭔가 민간요법을 선호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counterproductive한 instinct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필자는. 아시겠죠? 자, when in need of a remedy, 어떤 치료가 필요할 때 우리는 어디에 끌려요? To derivatives, 어떤 파생물에 끌린다. 음식의 파생물, 즉 natural product에 끌린다. 여기에 끌린다. 자, 그리고 which we perceive to be safe. We perceive which to be safe. 이렇게 되겠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간주하는 이 식물 상품, 자연 상품에 끌린다. 치료가 필요할 때. 내가 아프면 일단 민간 요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하는 욕구가 분명히 모든 인간한테 있다. 근데 그게 보통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counterproductive한 instinct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필자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일단 필요한 사람들 적어 놓으시고 artificial product 이게 아니고 여기에 끌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이거는 그 선조들은 아는 식물과 모르는 식물로 세상을 양분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뭘 선호했어? 이쪽을 선호했지. 우리 현대인들은 어때요? 현대인들에게 모든 식물은 알려진 거야. 이쪽에 들어오는 게 인공약이에요. 아는 것을 선호한다. 아는 것을 선호한다. 이쪽을 선호해. 근데 이쪽 선호하는 게 궁극적으로 생존율에 도움이 안 돼. 그래서 counterproductive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지? But 식물 선호는 counterproductive. 요게 필자의 결론. 네, 이것도 약간 현실 반영이 안 돼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 세대 사람들은 식물보다 약을 선호하지. 그리고 약을 더 신뢰해 우리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문제로부터 자유로 오히려 우리한테는 인공약이 이쪽이에요. 인공약이 효과가 있다고 입증됐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보통 민간요법이 효과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뭐 약간 어르신이 있었나 보자. 한 80대 된 할아버지가 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대충 납득은 됩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얘는 진짜 쉽다. 엄청 쉬워. 얘도 약 얘기거든. 잠깐 쉬었다 할까? 자, 그러면 25분에 이어서 하시고 진짜 쉬우니까 이거 금방 끝낼 수 있어요. 오늘 50분 전에 끝나.
예. 응? 아. 네, 썸네일 잡힐까봐. 자, 가보자고. 요거 식이보충제대 의약품인데 얘도 그러니까 방금 대충 해봐. 방금 봤던 그 약지문은 뭐 조금 어려웠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번엔 진짜 쉬워요. 이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약에 대해선 정부 규제가 많아요. 그렇지? 너는 약 어떻게 출시되는지 혹시 생각해봤니? 약? 제약회사에서 약을 합성하고 그 다음 어떡하죠? 회사. 쥐한테 먹여보지 먼저. 쥐한테 먹여보고 원숭이한테 먹여보고 동물한테 먹여봐. 그리고 나서 통제된 병원 환경에서 조금씩 써보다가 조건부 임상실험을 시작하면서 팔아요. 근데 만약에 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바로 판권 회수하지. 그래서 바로 그냥 회수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근데 식이보충제 뭐 요즘 핫한 그 뭐야 저 다이어트 약품 거 뭐지? 나 그거 약간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 그런 거가 식약처에서 의약품만큼 정밀한 통제를 받고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냥 대충 갖다 판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이에 문제가 있다. 요 정도 얘기 이게 다예요.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 이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가 식이보충제, 뭐 다이어트 보충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약이 아니다. 약은 is intended to diagnose, cure, mitigate, treat, or prevent disease. 질병을 진단, 치료, 완화, 처치,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냥 하나하나 단어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케팅 이전에 약은 must undergo extensive studies. 어떤 연구를 거쳐야 돼요. 그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안전성에 대해서 interaction with other substances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약을 혼자 복용하면 문제가 없지만 다른 약이랑 같이 복용했을 때 죽는 경우도 있지. 그 무슨 효과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거든. 어쨌든 약이랑 다른 약 같이 먹었을 때 죽으면 이거 경고 표시 해놔야 되지 거기다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dosing, 이거 양 20리터까지 20리터? 20ml까지 먹어도 되는데 30ml 먹으면 죽는 이런 약도 있을 수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첫 번째 effectiveness, 효과, 안전성, 그 다음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양, 여기에 대한 연구를 거친다. FDA, 이게 식약처예요.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이라 그래서 미국 식약처야. 자, 얘네가 gives formal pre-market approval, 이게 임상실험입니다. 임상실험을 허용한다. To a drug. 그리고 나서 monitors its safety. 그 안전성을 검토합니다. 뭐 이후에 drug is on the market. 일단 판매해놓고 물론 그 판매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어요. 일단 쥐부터 먹여봐야 돼. 쥐 먹여보고 동물 먹여보고 뭐 해보고 병원에 써보고 일단 괜찮다 싶으면 시판을 허용을 한다고. 근데 이것도 조건부 허용이죠. 조건부예요. 그 4단계 임상실험이 내가 알기로 요거야. 조건부로 일단 판매를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판권을 회수하겠다. 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의약품에 대해서는 If a drug is subsequently shown to be dangerous, 만약에 그 약이 위험하다고 밝혀지면 is shown to be dangerous. 위험하다고 밝혀지면 저거 부사입니다. to be dangerous는 shown을 수식하는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 기억을 못할 수 있는데 수동태 동사는 사실 이형식 동사와 보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 그 보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shown이고 얘가 얘를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험하다고 보여진다면, 즉 위험하다고 증명이 된다면 식약처는 can act quickly, 빠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To have it removed, 요거 부사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장으로부터. 어법상 포인트 하나 있어요. removed의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고, 저 have가 사역동사거든? 사역동사인데 목적 보호 자리에 pp가 올 수 있죠? 올 수 있나? 올 수 있나요? 언제 올 수 있죠? 요걸 사역동사의 수동태라 그러나 우리가? 네. 예? 자, 가보자고. 자, 보자. 자, 괜찮아요? 이거 한지 너무 오래됐어. 사역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면 뒤에 원형 부정사가 나오는 게 일단 1차적인 형태죠. 여기에 대해서 다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pp가 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pp형이 오는 경우도 있어. 언제 올 것 같아? 얘랑 얘가 R하니 수동일 때 이 자리에 pp형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잰 거야. it이랑 remove 사이 관계가 수동인 거예요, 지금. 그것이랑 제거하다 사이 관계가 수동이야. 왜? 그것이 제거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이해할 수 있지? 왜 PP형 온지 괜찮지? 목적어랑 목적보어 사이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removed가 온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수동태예요. 이걸 우리가 사역동사 수동태라고 부르나? 안 되지. 왜 안 돼요? 아니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수동태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조작이 가해져야 돼? 동사가 바뀌어야 되잖아. 얘가 바뀌어야 돼요. 이게 BPP 형태로 바뀌어야 수동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건 수동태는 아닙니다. 수동태가 되려면 얘가 어디로 가? 얘가 주어로 가야 되지. 그래서 이거 쓰진 말고 그냥 한번 봐두세요. 수동태 문장 이런 거예요. 내가 윤서한테 차 청소를 좀 시켰다고 해보자. 하기 싫지. 그럼 다인이한테 시켰다고 해보자. 그냥 윤서로 가자. 저 지하에 빨간색 포르쉐 있거든? 그거 청소 좀 해놔. 아니고. 자, 이거야. 자, 요건데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윤서가 주어가 돼야 돼. 윤서가 앞으로 갈 거야, 이렇게. 윤서가 만들어졌다, 뭐 하도록,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즉, clean, 청소하도록 만들어졌다. 이렇게 쓰는 게 수동태입니다. 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짧으셔가지고. 그래요. 자, 요렇게 돼야 수동태예요. 뭔지 알겠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고 얘가 BPP로 전환이 돼야 수동태가 되는 거고, 지금처럼 그냥 목적어랑 목적보어 사이가 수동인 건 이런 겁니다. 여기서 윤서랑 내 차 사이의 자리를 바꾸는 거야. I made my car cleaned by 윤서. 이렇게 쓰는 게 저거랑 똑같은 문장입니다. 이거 괜찮죠? 그래서 그것을 왜 바뀌었냐 이거? 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빠르게 행동할 수 있다. 시장으로부터. 문제 생기면 빠르게 갔다가 못 팔게 만들 수 있다고. 식약처에서 그런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아직 완벽하게 허용을 안 했으니까. 자, 그 다음 잘 아시겠지만 약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완전히 한 다음에도 문제 생기면 그냥 바로 빼버릴 수 있어요. 식약처가 그거 그냥 판매 금지시키면 바로 못 팔아. 자, 근데 none of this true.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어디에 대해서? 시기 보충제에 대해서. none of this가 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부 허용이라든지 문제 생겼을 때 바로 제거할 수 있는, 또는 어떤 복잡한 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런 임상실험 단계들 있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다. The current law gives the FDA only limited authority. 현행법은 FDA에게 아주 제한적인 권한만을 줍니다. 이러한 보충제에 대해서는. 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출시를 한 다음에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판매 금지를 시켜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일반 보충제에 대해서는 그런 권한이 없어요. 심지어 임상실험을 허용할 권한도 사실 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This makes it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remove unsafe supplements. 요거는 그냥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것만 표시하시면 될 것 같거든? 요거 가목적어고요. difficult, 얘가 진목적어예요. 자, 이거는 정부가 그 안전하지 않은 보충제를 시장으로부터 제거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이시랑 투부정사,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this는, 요 this가 이 문장입니다. 법이 FDA에게 그렇게 폭넓은 권한을 허용하지 않았어. 이 상품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부가 빠르게 개입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정부가 개입하려면 소송을 해야 돼. 그 제약사를 상대로 또는 식품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국가소송을,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야 돼요. 그거 엄청 오래 걸린단 말이야. 약은 그냥 식약처가 명령 하나 내면 그냥 바로 없어지는데, 이게 통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FDA는 does not evaluate the safety. 안전성을 검수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를 검수하지 않습니다. of supplements. 안전성과 effectiveness를 검수하지 않아요. 뭐 전에? before they hit the marketplace.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사전 검증하는 절차도 없어요. There are some legislators. 자, 일부 입법자들이 있다. 국회의원들이 있다. Who want to improve the law. 법을 개선시키고 싶어하는 입법자들이 있다. 뭐 이건 뭐 이렇게 legislator 수식한다고 보면 되겠고, by requiring supplement makers to put safer product on the shelves and label products more clearly. 이거 by 동명사거든. by 동명사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하죠. 뭐뭐 함으로써 법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자, 뭐 함으로써?
require 요 부분, 그러니까 by 동명사가 뭐뭐 함으로써란 해석이고 require supplement makers to put 이렇게 될 거야. require a to 부정사 이렇게 될 겁니다. to put 요게 require a to 부정사 그 다음에 요 labeled 얘랑 이렇게 병렬입니다. 자, require를 동사라고 잡았을 때 makers가 목적어고요. to put, to label 요 두 개가 병렬 구조가 될 거예요. 여기 이렇게 to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 이거는 몰랐던 또는 헷갈린 사람들만 쓰세요. 다 안 써도 된다. 이렇게 by 플러스 동명사 요 부분 있죠, 요 뼈대. 요만큼이 뭐뭐 함으로써란 해석입니다. 그럼 종합해서 해석을 해보면 요구함으로써 제작자로 하여금 더 안전한 상품들을 판매하도록, 그 다음에 상품들을 더 명확하게 라벨 붙이도록, 즉 성분표 같은 거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한다고 해도 당연히 식약처에서 지금 의약품에 하는 것 같은 통제는 절대 할 수 없겠죠. 어쨌든 얘는 약이 아니잖아. 의사가 처방한 약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통제는 어려울 겁니다. The objective, 이거 명사입니다. 목적이란 명사예요. IVE로 시작하면 그게 아니고 IVE로 끝나면 다들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명사예요, 명사. 자, 목적은 보장하는 겁니다. To ensure. 뭘 보장해요? Consumers can tell the difference between. 소비자들이 말할 수 있도록 차이를, 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나올 거예요. Between dietary supplements가 A that are safe. 그 다음에 and 나오지? 얘가 B that have potentially serious side effects or drug interactions. 이렇게 묶일 겁니다. 안전한 것들과 안전하지 않은 것들 사이의 차이를 소비자들이 말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보충제는 안전해, 이 보충제는 안전하지 않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입법자들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이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의 어떤 의약품에 대한 규제, 전혀 그런 수준의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문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도 되지, 이거? 쉽지? 자, 다음 거. 자, 문학의 살아있는 의미. 문학이 살아있대요. 그럼 야, 이것만 봐도 대충 무슨 말 나올 건지 보이지 않냐? 문학은 뭐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고 뭐 해석이 바뀌고 뭐 대충 이런 얘기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Literature is not a disposable carrier of nuggets of information. 여기 너겟이란 말이 나왔는데 당신들이 아마 100% 지금 치킨 너겟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니네가 그걸 너겟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원래는 치킨 너겟이거든? 너겟은 조각이란 뜻이에요. 조각이야, 조각. 당신들이 맥 너겟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은 맥 치킨 너겟인 거야. 치킨 조각이잖아. 자, 어쨌든 문학은 뭐가 아니에요? Disposable carrier of nuggets of information. 정보 조각의 어떤 일회용 운반체가 아니다. 예? 정보의 일회용 운반체가 아니래.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다회용 운반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 괜찮지? 자, 일회용 운반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다회용 운반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문학은 일상적인 독서와 다르게 invites us, 우리를 초대합니다. back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다시 초대합니다. 뭐 하도록? to re-experience. 이게 동사잖아. 앞에 re 붙어 있으니까 다시 경험하도록 이란 뜻이겠죠. 다시 경험하도록 계속해서 초대한대. 자, 뭘 다시 경험해요? What it offers. 그것이 제공하는 것을. 얘는 보시면 알겠지만 의주동이고 요거 목적어죠. 의문사 겸 목적어, 주어, 동사 이렇게 되겠지. 자, 지가 제공하는 것을 다시 경험하도록 초대한다. 그다음 두 번째, to reassess its meaning. 그 의미를 다시 평가하도록 초대한다.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어떤 해석이 볼 때마다 바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Literature continues to communicate. 내가 일반적으로 continue to 부정사 나오면 그냥 동사라고 잡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두 개거든. 얘랑 얘가 이렇게 두 개예요. continuous의 목적어 두 개가 나왔다고 요건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그냥 편의상 continue to 부정사를 동사로 처리를 해버리겠는데 여기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를
O1, O2로 처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문학은 계속해서 소통한다. 의미와 중요성을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전환한다. continues to shift야. continues to shift 뭐를? its meaning. 의미를 전환한다. 어디에 기반해서? based on our perspective. 우리의 관점에 기반해서. 자,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문학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지. 이 문장을 직역하면 문학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잘 생각해봐. 당신들이 똑같은 책을 읽었을 때 작년에 읽었을 때랑 올해 읽었을 때 문자가 바뀌었어요? 문자는 안 바뀌었단 말이야. 문학은 그대로 있고 문학을 해석하는 내가 바뀐 겁니다. 근데 얘가 지금 해석을 오해하기 쉽게 약간 써놨지. 문학이 바꾸는 게 아니고 내가 문학을 해석하는 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continues to shift. 계속해서 전환된다. 그 의미를. We have all had the experience. 요거 have had는 현재 완료고요. 우린 모두 경험이 있다. 무슨 경험? Taking up a classic work of literature. Experience of taking up 어떤 그 고전 문학 작품을 다시 집어드는 경험이 있다. After several years. 몇 년 후에. 그 다음에 finding. 요 finding은 얘랑 병렬입니다. Taking up, finding. 요런 경험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모두 경험을 가지고 있다. 몇 년 후에 책을 다시 집어드는. 얘는 괜찮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발견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 finding 하고 나서 in it이 이렇게 묶이고요. 이 finding의 목적어가 details and significance입니다. 그 위에서 classic work of literature가 taking up의 목적어라는 건 너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뒷부분은 in it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목적어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이건 잘 생각해 주셔야 돼요. Finding details and significance입니다. 디테일과 중요성을 찾는 거야. 근데 어떤 중요성? We missed. 우리가 놓친. 여기 목적어 자리 비어 있고 여기 목관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놓쳤던 중요성이나 디테일을 찾는데 첫 번째에 놓쳤던 또는 다섯 번째에 놓쳤던. 저건 왜 저렇게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읽을 때는 첫 번째 읽었을 때 놓친 거를 보게 될 거예요. 내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읽고 있다면 다섯 번째 읽을 때 놓쳤던 게 지금 보일 거다. 뭐 이 정도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시 읽을 때 이 전에 읽었을 때 놓친 것들이 새로 보인다라고 이 정도 얘기하는 겁니다. What has changed? 바뀐 것은 이거는 명사이고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자, 바뀐 것은 뭐가 아니에요? Work of literature. 문학 작품이 바뀐 게 아니에요. But our experiences. 우리의 경험이 바뀐 겁니다. That are now reflected in the text. 문자에 반영된 우리의 경험이 바뀐 거다. 자, 여기서 요 부분 있지. 요거 직역하면 해석이 이상해지거든. 우리의 경험이 문자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돼 있잖아. 근데 내 경험은 이 문자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요. 이 문자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있었어. 자,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 문자를 경험이라는 렌즈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문자에 반영이 돼 있다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니까 우리한테 좀 와닿지 않으니까 어떤 문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내 경험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얘를 통해서 본다는 거야. 그리고 내 경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문자가 그대로여도 내가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자의 주장입니다. 괜찮죠? 문학이 우리한테 계속해서 다른 의미를 제공한 이유가 문학이 바뀌어서가 아니고 걔는 그대로 있고 그걸 읽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 해왔던 경험이 바뀌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진다. One's perception of Shakespeare grand drama of aging under existential threat King Lear. 이게 리어 왕이라는 셰익스피어의 책 읽어본 적 있나 혹시? 그런 책이 있어요. 자, 누군가의 지각은 이거 중요하지 않다. 지각은 굉장히 다른 경험이다. 그리고 나서 read in one's 20s, then it is 이 부분을 이렇게 괄호로 묶어주시고 여기다 별표 하나 달아주세요.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뒤에.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나야 돼요. 얘를 주어로 새로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 문장이. 이거 분사구문이고 생략된 표현이, 즉 생략된 접속사 완전히 채워놓으면 이렇게 된다. When it is read야. 또는 if it is read. 뭐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거 부사절이 분사구문으로 축약된 겁니다. 저 리어 왕이란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지각은 굉장히 다른 경험이래. 우리가 이거를 20대에 읽었을 때 뭐에 반해서 70대에 읽었을 때에 반해서 이 얘기하는 겁니다. 20대에 읽었을 땐 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이야기구나 하는데 70대쯤 돼서 이제 오늘 내일 하니까 이거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추가적으로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50년에 내가 추가적으로 경험한 이벤트들이 있잖아. 이걸 통해서 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의미를 여기서 추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it is 요거 있죠? 요거 뭐의 축약이겠어? Then, if 또는 when it is read in 170s 이런 표현이 축약되어 있는 거겠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when 또는 if is read. 자, 요런 문장이었는데 여기에서 it is만 남기고 요거 대동사 처리해서 read는 날려버린 겁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지? 맥락 이해하면 아마 무슨 말인지 바로 알 겁니다. 20대에 읽었을 때랑 70대에 읽었을 때랑 완전 다르다. 완전 다른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사실 근데 이 이야기는 1700년대에 쓰여진 글이란 말이야. 여기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내가 20살이냐 내가 70살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이 정도 얘기하고, 자, 이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reading literature, 그 문학을 읽는 것은 어디에 반해서 일상적인 리딩에 반해서 일상적인 읽기에 반해서 문학 읽기는 requires full reader participation, 완전한 독자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이다. 완전한 독자 참여가 아까 당신들이 썼던 내 경험을 통해서 문자를 해석한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위에 썼던 거 있지? 거기다 화살표만 연결하면 될 것 같아. 위에 아까 여기 썼던 거 있잖아. 내 경험을 통해 내 경험을 렌즈를 잡아가지고 문자 해석한다가 얘랑 같은 말이에요. Activating 분사구문 활성화시키면서 not just our informal processing skill, 우리의 informational 정보 처리 기술뿐만 아니라 but our analysis, imagination and emotions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면서 얘는 그냥 분사구문이라는 것만 중요하지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용은 이미 해결이 됐어. 문자를 해석하는 게 내 경험이다. 내 경험 통해서 문자 해석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것들은 바뀐다. 이러한 변화가 아니고 이러한 것들은 바뀐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에게서. 자, 그 다음에 그러한 변화들은 설명한다. 어떻게? 문학 작품이 are more dynamic than everyday reading. 일상적인 읽기보다 더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이유를 설명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how 말고 why가 들어가도 해석상 똑같거든. 오히려 내 생각에 약간 Y가 더 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뭐 how나 why나 뭐 그놈이 그놈이니까 약간 혼용적으로 쓰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다는 왜 이런지를 설명한다가 조금 더 정당하잖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맨날 농땡이 부리다 마지막에 좀 몰아서 하는 느낌인데, 그치? 자, 스미마생 빨리 사라지시고 이따 3교시에 오면 내가 잘라줄게. 또 3교시 있잖아. 없어요? 알았어, 잘라줄게. 너를 잘라. 너.